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100m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기 전에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리산 법주사는 저에게 그리운 절입니다. 1990년대 저희 학교 총동문 700명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정의품송은 안녕하신지, 문장대는 여전한지 궁금합니다. 90년대면 지금부터 한 30년도 더 된 그런 시간 같은데요. 오래전에 이렇게 법사 다녀갔는데 700명이나 다녀갔다고 하니까는 엄청난 인원이 다녀가신 것 같네요.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이 여전합니다. 정의품성 그대로 있고, 문장대 그때나 지금이랑 조금도 0.1cm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문장대 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법주사 하면은 제일 먼저 오면 마주치는 것이 정의품송일 거예요. 정의품송, 정의품, 이 나무에다가 정의품이라고 하는 높은 벼슬, 요즘으로 보면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벼슬을 갖다 받은 나무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세조 임금이 법주사 왔을 때, 정확하게 법주사 뒤에 있는 그 암자 복천암에 오셨을 때 그 나무가 이제 소나무가 임금이 지나가는 행차길에 나무가 자연스럽게 임금님이 이렇게 고개 숙일까봐 이렇게 가지를 딱 들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기특하다 해가지고 이제 세조가 거기다 나무에다가 벼슬 내렸다 해가지고 정의품의 벼슬 내렸다 해가지고 이제 정의품송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갔을 때 모습하고는 정의품송은 조금 많이 변했어요. 그게 한 6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600년 정도 살았으면은 사람도 늙어가듯이 나무도 이렇게 자연에 이치해가지고 조금씩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좀 가지가, 지금 안 보이는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폭풍 후에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지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좀 아쉽게 하나씩 좀 없어지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옛날의 모습을 그래도 그나마 간직하면서 이렇게 정의품송이 꿋꿋이 이제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대는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 문장대는 그대로 있는데, 문장대는 그 옛날부터 3번을 올라가면은 신선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산입니다. 지금 제가 법주사 속리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즘에 단풍이 이제 절경이래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연 가지고 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살아생전에 3번만 올라가면은 다 극락왕생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한 번 오고 2번 정도 못 오신 분이 있으면은 살아생전에 꼭 3번 다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장대도 여전하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질문 함께 만나볼게요. 사찰 음식에서는 오신채를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찰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 젓갈이나 마늘 같은 걸 전혀 안 쓰시나요? 그리고 법주사처럼 큰 절에는 지금도 김치독을 땅에 묻어두고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오신채는 안 씁니다. 가끔 뭐 쓰는 지역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쓰기도 하지만 안 쓴다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 젓갈이든지 마늘 같은 건 전혀 안 써요. 그거는 철칙일 겁니다. 우리 예전에 김장철이 되면요, 이제 지금쯤 이제 한창 김장 담글 때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동한 거 시작하면은 김장을 담가요. 절에서 그 풍경이, 예전엔 다 절에서 그 절 옆에 있는 텃밭에서 김치, 배추 갖다가 이제 심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 모양인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 절 옆에 있는 텃밭에다가 배추를 갖다 심어가지고 이맘때쯤 되면은 거기에 이제 동한 거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은 동한 거 들어가면은 선방 스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선방 스님들 오고 가건 항인들이 있고 사증들 스님들이 있고, 그러면은 한 100여 명 가까이 스님들이 이제 동한 거 시작할 때 이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춰가지고 동한 거 결제하고 보통 2, 3일 안에 김장을 많이 닫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는 가가지고 그 텃밭에 가가지고 배추를 갖다 자르는 거 가지고 나르는 것까지 하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날에는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배추를 하나씩 반으로 이제 포개가지고 소금을 갖다 절이는 것이 하루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양념하는 것이 이제 하루가 있고, 보통 3일 정도의 울력을 합니다. 전 대중들이. 그렇게 하면은 배추를 한 우리 때 5천 포기 정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담근 거죠. 요즘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옛날 얘기 한다는 건 우습겠지만 특별히 먹을 게 별로 없었지요. 그 당시.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예전에는 절에서 뭐 특별히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 내내 먹는 게 이제 김치로 가지고 먹는 거예요. 김치 볶음, 김치국, 김치로 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똑같은 김치지만 매같이 먹는 게 김치가 주 재료이기 때문에, 그다음 반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를 많이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중들도 많았고, 요즘 같이 출가자가 없어가지고 매같이 출가합시다 하는데 출가자가 아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원이다 해가지고 학인들도 없고, 선방에도 스님들 별로 안 계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절에 있는 스님들도 줄거려 해가지고 대중들도 예전에 비해서 한 반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반찬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스님들도 이 숫자가 없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양이 줄어가지고 요즘에는 스님들이 이제 1,000포기 정도 이렇게 담그는 게 일반적인, 제가 있는 데는 법상 그렇게 담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배추를 갖다가 예전에 텃밭에 갖고 가지고 이렇게 직접 했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예의치가 않아 가지고 요즘에 이제 사와 가지고 배추를 이제 절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가서는 신식, 요즘에 이제 시대에 맞는 그런 김장일지 모르겠지만 절인 배추를 갖다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참 예전에 비해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 같지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인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배추를 갖다가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시대상의 어떤 흐름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일반 가정이든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제 김장을 담고, 또 아직도 그 김장 담글 때는 모든 스님들이 와가지고 전 대중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울력도 하고, 그거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변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오신채, 뭐 젓갈 같은 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젓갈, 마늘 안 들어가고요. 거기에다 대신 이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일이든지, 그 다음에 과일이 그걸 갖다가 이제 섞어가지고 양념에 놓으면은 과일 같은 게 신선한 맛을 내거든요. 그다음 호박물 같은 거 이렇게 삶아가지고 놓는 경우는 있어도 아직까지도 뭐 이런 대중들이 사는 스님들 가운데 그런 절에서는 오신채가 이제 안 들어간다.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전통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모든 스님들이 울력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양의 배추를 아직도 하고, 그다음 오신채가 안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절에서 김장 담그는 풍경이고 또 전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배추김치 이외에도 뭐 총각김치라고 하는데 무김치도 담그고 백김치도 담그고, 예전에는 백김치가 꼭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백김치를 꼭 담그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발효공양을 꼭 했거든요. 발효공양을 하면은 그 공양 다 한 다음에 발효를 닦을 때 김치로 이렇게 보통 닦거든요. 그때 백김치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일반 김치는 고춧가루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닦으면은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어나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꼭 백김치가 이렇게 좀 올라옵니다. 맨 마지막에 스님들 그 발효 닦을 때 백김치로서 이렇게 발효를 갖다 돌려가면서 닦으면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절에서는 이제 백김치 거의 옛날 담갔습니다. 지금도 뭐 당연히 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스님들이 좋아하는 또 그 지역마다 사찰마다 특성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김치 담고 있습니다. 절에서는 전통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대충 담가도 맛있어요. 절김치는. 왜냐면은 물이 좋아. 첫째 물이 좋고요. 그다음에 재료가 좋아서 그런지
제가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 세속에 나와서 먹는 것보다 절김치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맛으로 먹는가 하는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람이 좋고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맛있어요. 그 다음에 스님들 울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스님들 한 100여 명이 나와가지고 막 배추를 자르고 뭐 그것을 절고 할 때요. 꼼꼼히 가정에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까? 어떤 스님들은 막 대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낙엽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껴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더 자연식에서 그런지 그래도 그 맛있더라고요. 이게 좀 같이 그게 삭으면은 배추 같이 먹으면 또 그 나름대로 맛도 있고 있는데 뭐냐면은 전통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절에서 각자 사찰마다 거기에 나는 물이 첫째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물이든지 얘기한 대로 이제 맛을 돋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일이든지 여러 가지 첨가물이 그 지역에 나는 그런 첨가물을 놓음으로써 사찰마다 이렇게 좀 맛이 틀린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제 생각인지 모르는데 똑같은 또 김치래도요 지역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라도 또 이렇게 지역에 가면 사찰도 김치가 양념이 세면서 맛있어요. 그 지역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충청도든지 강원도 이쪽에 가면은 저기가 약해요. 그 양념이 약해가지고 확실히 그런 또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찰마다 전통이라고 할까 뭐 차이점은 그 정도. 양념의 세기 정도. 그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춰서 좀 김치도 조금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요 굉장히 대단한 종교입니다. 이 우리 불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700년이 됐어요. 17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불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낙담도 하고 불교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하는 부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불교 여태까지 어려운 난관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라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불교 분명히 여러분들 걱정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로서 불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군데 모아주신다면은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 전 세계로 아마 뻗어가면서 아주 번창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출가자가 없어요. 다 좋은데 출가자가 없어가지고 이 종단이 좀 앞날이 좀 이게 좀 희망보다는 비감적인데 여러분들 모두 출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혹시 주위에 출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 불교를 위해서 출가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출가합시다.